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가양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요즘에는 가양 커피를 좀 흔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양 커피가, 그 가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사실 커피가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커피에서 나올 수 있는 향이 아니라면 뭐 가양으로 불러야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는 가공 방식이 특이해지면서 커피를 가공할 때 거기다 뭔가를 첨가를 하잖아요. 뭐 효모를 넣는다든지 혹은 에센스를 넣는다든지, 다 만들어지고 나서 향을 첨가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 뭐 헤이즐넛 커피 좀 흔하게 드셔보셨을 거예요. 편의점에 가면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라든지 이런 커피들이 있는데, 이런 커피들은 커피에서 나와 있지 않은 인위적인 향과 그런 것들을 첨가한 거죠. 그런 것들을 가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공 과정에서도 뭐 무산소 발효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통제를 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생두의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가양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호키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향, 뭐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발효를 시켰는데 그 안에서 생성되는 맛과 향들이 독특하다면, 이걸로 뭐 그 생두를 생산하는 프로듀서들의 의도대로 잘 맛과 향이 나온다면 그 안에서 독특함을 찾아서 소개를 하는 게 더 흥미롭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수박, 뭐 멜론, 민트, 뭐 딸기, 복숭아, 리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맛과 향들이 아주 선명하게 커피에서 나오죠. 물론 정말로 효모를 통제를 하고 뭐 산도라든지 뭐 공기, 아니, 뭐 일산화탄소, 산소, 뭐 효모들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통제를 해서 특정 향과 맛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있잖아요. 생산하는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투명하게 공개했더라도 넣어놓고도 뭐 안 넣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 엄청난 기술에 의해서 그런 맛들을 의도한 대로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농장 그리고 프로듀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진 선명한 향들이 다 가향이다, 뭔가를 했을 거야 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커피 이외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느꼈었던 그런 향미들이 커피에서 명확하게, 커피에 관심이 없고 커피 플레이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고객이 먹고 나서 이건 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향이면 저는 사실 좀 의심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뭐 올바른 자세는 아니지만, 혀를, 그 부분에서 그 감각에 대해서는 혀를 믿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아무것도 뭐 효모를 넣어서 자연적으로 발생을 시켜가지고 뭔가 통제에 의해서 계산적으로 나온 은은한 그런 향미 이외에 너무 선명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또 무언가를 넣었다고 밝혀도 되거든요. 밝히는 농부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면, 넣었었다라면은 사실 그건 가양이라고 불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발효를 통해서 프로듀싱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런 맛과 향의 커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선명한 가양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을 하고, 처음에는 소비자애들에게 소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저도 그냥 먹으러 다니고, 되게 오래전 일이죠. 이게 뭐 10년? 10년 됐나? 시다몬 게이트. 아무튼 그래서 좀 인위적이라고 느껴가지고, 이게 커피에 그
클래식함과 정체성에 좀 건드릴 수 있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소개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행사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커피들이 많이 나오고 샘플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볼까 라고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사실 이제 여기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랑 아예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 핸드드립이나 브루잉, 로스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취미가 없는 그냥 데일리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죠. 커피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 커피에 대한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예 커피가 그냥 검은 물로 인식하는 뭐 노동음료라고 생각하시고 브루잉이나 핸드드립 이런 것들이 그냥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들에게 처음으로 커피를 시음을 해드리거나 먹으면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커피에서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지, 뭐 차 같다라는 느낌이나 아이스티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도 하시고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시고 나서 원두 내지는 드립백으로 구매가 이어지는 분들도 많았고, 그냥 교육할 때나 커피에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한테 우리 그 가연 커피들을 소개를 했더니 전후 설명을 들어도 그분들에게는 그 한 잔의 커피가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매우 좋아하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하나의 카테고리로 받아들여서 이런 가양이나 완전히 커피 플레이버에 뭔가 입혀져서 전혀 다른, 커피에서 느낄 수 없는,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좀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인공적이고 좀 인위적인 맛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커피들이 있다, 이러한 카테고리의 커피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게 소비자로 하여금 커피를 더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찌감치 잘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초창기에 이런 커피들, 뭐 엘파라이소나 파라이소 구이, 그 이외에 뭐 다른 회사들 커피들이 되게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소진이 되고, 판매처에서 생두 판매하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그 사셔가지고 빠르게 소비를 하셨어요. 그게 시장의 반응을 일찍 느끼신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것처럼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콩을 막 원두를 사가고 드립백을 사가고 핸드드립을 먹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 하시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일찌감치 겪으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좀 판매를 해볼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도 많이는 못 먹겠고요. 그냥 테이스팅 하는 정도, 한 잔 정도? 호기심에 이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하지만 데일리로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편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먹시는 분들, 커피에 이제 핸드드립, 브루잉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아니라 사실 머신에다 물려서 에스프레소로 해서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되게 맛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매장이 2개인데 하나의 매장에서는 이런 농장에서 나온 커피로 블렌딩을 만들어서 아메리카노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걸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커피에 관심을 가지고 브루잉을 처음 드셔보는, 혹은 이런 커피도 이런 맛이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보시는 순간 또 새로운 커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커피의 좀 문화의 저변이 좀 확대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봤어요.